너희 부대 오늘 해체시킨다. 피투성이가 된 남자의 입에서 나온 건 비명도 애걸복걸하는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마치 저승사자의 선고와도 같은 예언이었죠. 남자를 둘러싸고 몽둥이를 휘두르던 간부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흙먼지 투성이인 이 아저씨가 자신들의 부대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니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남자의 품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 최고 기밀 신호가 707 본부로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연 10분 뒤 이 거만하던 부대원들에게 어떤 지옥이 펼쳐질까요? 707 특수임무단의 명예를 건드린 이들의 처참한 최후,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나라를 지키는 우리 영웅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어둠이 짙게 깔린 강원도 산간오지. 민간인 통제선 근처의 낡은 검문소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소속 강철우 상사는 국가급 대테러 첩보를 입수하고 단독으로 현장을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정체를 숨기기 위해 등산객 차림을 하고 있었고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의문의 보급 창고를 주시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서너 명의 군인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전투복의 명찰도 계급장도 떼어낸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군인의 기계 대신 탐욕과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야, 너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덩치 큰 중사가 강 상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강 상사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들은 정식 경계병이 아니라 부대 내에서 은밀하게 군수물자를 빼돌리는 비리 조직의 일원들이라는 것을요. 지나가던 등산객입니다. 길을 잘못 들었나 보군요. 강 상사는 일단 신분을 숨기며 조용히 물러나려 했습니다. 임무의 핵심은 증거 확보였지 이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리 간부들은 그를 그냥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들의 은밀한 거래를 이 남자가 봤다면 곤란해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등산객, 이 야밤에 이 새끼 이거 간첩 아니야? 일단 잡아넣어. 중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두 명의 하사가 강 상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강 상사는 충분히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110의 싸움에서도 상대를 불수로 만들 수 있는 707의 인간병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이들의 배우가 누구인지, 이 부대의 뿌리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확실히 알아내야 했습니다. 강 상사가 저항하지 않자 간부들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야, 주머니 다 털어봐. 돈 될 만한 거 있으면 다 챙기고. 그들은 강 상사의 주머니를 뒤지다가 낡은 가죽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몇만 원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 카드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707 요원들만이 가진 특수 신분증이었지만 일개 비리 간부들이 그것의 가치를 알아볼 리 없었습니다. 뭐야, 이 시커먼 카드는? 야, 아저씨. 너 뭐하는 놈이야? 대답 안 해? 중사가 강 상사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 상사의 고개가 돌아갔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군인이라는 놈들이 민간인을 폭행하고 물건을 빼서 너희들 그 계급장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는 모양이구나. 강 상사의 목소리에 중사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평범한 등산객에게서 나올 수 없는 압도적인 위압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술기운과 권력에 취한 그는 다시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아가리 안 닥쳐? 야, 애들 불러와서 이놈 지하 취조실로 끌고 가. 오늘 아주 정신을 개조해주마. 강 상사는 뒷짐을 진 채 순순히 그들의 손에 끌려갔습니다. 거친 몽둥이질이 등에 쏟아졌지만 그는 단 한마디의 비명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시각 23시 15분. 신호 송출 확인. 타격대 도착까지 남은 시간 15분. 그는 자신을 끌고 가는 간부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기억에 새겼습니다. 오늘 밤 이 부대의 군기는 다시 세워질 것이며
썩은 살점은 돌연해 질 것입니다. 부대 입구를 지날 때 강 상사는 위병소에 서 있는 어린 병사를 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눈으로 선임들의 만행을 지켜보고만 있는 그 병사에게 강 상사는 짧게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보여주마. 지하 취조실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강 상사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전등 하나가 깜빡거리는 그곳에서 중사는 담배를 입에 물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야, 너 아까 뭐라 그랬냐? 부대를 해체해. 너 같은 놈 하나 죽여서 산에 묻는 건 일도 아니야. 여기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지. 중사가 전기 충격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직거리는 불꽃이 어둠 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강 상사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부대 오늘 해체시킨다. 내 말이 농담 같은지 10분만 기다려봐라. 그것은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심판의 서막이었습니다. 지하 취조실의 습한 공기 속에는 곰팡이 냄새와 비릿한 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강 상사를 바닥에 꼴린 중사는 비웃음을 흘리며 전기 충격기의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야, 등산객 아저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부대 해체 운운해. 너 간첩이지. 사실대로 불면 곱게 보내줄게. 중사의 물음에도 강 상사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저 무거운 침묵 속에서 간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볼 뿐이었습니다. 그 당당하고 차가운 시선에 오히려 중사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평범한 민간인이라면 이미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빌었어야 할 타이밍이었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사람 말을 무시하네. 중사가 강 상사의 옆구리에 전기 충격기를 갖다 댔습니다. 순간적으로 강한 전류가 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전신 근육이 비틀리고 시야가 하얗게 번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강 상사는 이를 악물고 신음 한 번 내뱉지 않았습니다. 707 요원들이 받는 고문저항 훈련에 비하면 이건 그저 따끔한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놈 봐라. 독종이네. 야, 물 가져와. 중사의 명령에 하사 한 명이 양동이에 가득 담긴 차가운 물을 강 상사의 머리 위로 들이부었습니다. 젖은 옷 위로 다시 전기 충격기가 닿자 고통은 배가 되었습니다. 강 상사의 몸이 크게 들썩였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중사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저지르는 건 단순 폭행이 아니다. 국가 전력에 대한 테러이자 반역이다. 마지막 기회를 주지. 지금이라도 멈추고 자수해라. 강 상사의 낮은 목소리에 취조실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진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중사는 순간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옆에 서 있는 하사들의 시선이 의식되었는지 더욱 표악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반역? 국가 전력? 야, 너 미쳤구나. 정신병자 새끼였어? 야, 더 세게 지져. 간부들의 광기 어린 폭행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강 상사가 입고 있는 낡은 점퍼 소매 안쪽, 특수 제작된 초소형 마이크와 위치. 추적기가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707 본부 상황실에 전송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707 상황실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힌 상태였습니다. 국가급 대테러 요원이 임무 수행 중. 아군 부대로 추정되는 곳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적나라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치 좌표 확인. 강원도 JXX 보병사단 외곽 보급 창고 지하. 상황 발생. 코드 블랙. 707 타격대 즉각 출동하라. 전원 실탄 휴대. 저항 시 무력 사용 승인. 지휘관의 불호령과 함께 잠들어 있던 부대가 깨어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블랙호크 헬기 3대가 로터 소리를 내며 비상했고 특수 제작된 전술 차량들이 굉음을 내며 부대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시 지하 취조실. 중사는 강 상사의 지갑에서 나온 검은 카드를 바닥에 던지며 짓밟았습니다. 이런 가짜 카드나 들고 다니면서 허세 부리니까 좋냐? 어이, 대답 좀 해보라고. 중사가 발길질을 하려던 순간 강 상사가 고개를 들어 시계를 보았습니다. 정확히 10분이 지났습니다. 시간 다 됐다.
뭐가 다 돼? 중사가 의아한 표정을 짓는 순간 멀리서 아주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두두두 땅을 울리는 묵직한 소리. 처음에는 천둥 소리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순식간에 거대한 폭풍처럼 취조실 벽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야, 나가서 확인해봐. 중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취조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물컵이 덜덜 떨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상! 미확인 비행체 부대 상공 진입. 전 장병은 즉시 연병장으로 집결하라.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에 취조실 안의 간부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중사가 허둥지둥 문을 열고 나가려 할 때 강 상사가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오늘 이 부대 해체시킨다고. 중사는 그 말을 무시하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부대 연병장 상공에는 서치라이트를 환하게 밝힌 검은색 헬기들이 거대한 괴물처럼 떠 있었고 그 위에서 검은 복장을 한 요원들이 레페를 타고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위병소 정문은 이미 거대한 장갑차에 의해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었고 수십 대의 전술 차량이 연병장을 포위한 채 총구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부대원들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총을 들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중사는 다리가 풀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남자가 도대체 누구였기에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가 부대 전체를 초토화하러 온 것인지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취조실 안 강 상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묶여있던 결박은 이미 그의 솔력에 의해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707 신분증 카드를 집어들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부패한 간부들을 넘어 이 모든 비리를 묵인하고 주도한 부대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하복도에 주저앉은 중사의 귓가에 군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고 묵직한 살기 어린 발소리였습니다. 중사는 고개를 들어 복도 끝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사복 차림의 강 상사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짓밟고 고문했던 그 남자가 어느새 취조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걸치고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나 중사. 아직 이야기는 시작도 안 했는데. 강 상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복도 전체를 울리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중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707? 그게 진짜였어? 강 상사는 대답 대신 중사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박만수 중사. 그는 이 부대의 보급 창고를 관리하며 오랫동안 군수물자를 빼돌려 온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상사가 노리는 것은 이 피라미가 아니었습니다. 박 중사. 내 놈 혼자서 유류와 식자재 수만 톤을 외부로 빼돌리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내 뒤에 있는 몸통이 누구인지 말해라. 그게 내가 오늘 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중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망설이던 그때 복도 저편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발소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지하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707이다. 전원 손머리 위로. 복도 양끝에서 검은 복면을 쓰고 완전 군장을 한 707 타격 대원들이 번개처럼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총구는 정확히 중사와 그 일당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레이저 포인터의 붉은 점들이 중사의 미간과 가슴에 고정되자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팀장님, 무사하십니까? 타격대의 선임하사가 강 상사에게 절도 있게 격려하며 다가왔습니다. 강 상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중사를 가리켰습니다. 이놈들을 일단 구속해라. 그리고 취조실 안의 CCTV 데이터와 장부들을 확보해.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크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방금 상급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부대 사단장이 지금 연병장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책임자라며 707의 진입을 강력히 항의 중입니다. 강 상사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몸통이 제 발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 부대의 사단장 최익현 소장. 그는 군 내외에서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며 승승장구해온 인물이었지만 실상은 부하들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뒷돈을 챙겨온 군의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강 상사는 피 묻은 입가를 닦아내며 지하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연병장으로 올라가자 장관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대나처럼 밝히고 있는 연병장 한가운데 사단장 최 소장이 잠옷 위에 군복 상의만 걸친 채 씩씩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특수전 사령부 놈들이 미쳤나?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사단 병력에 총을 들이대? 당장 이 헬기들 철수시키지 못해. 최 소장의 고함에도 707 요원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포위한 채 총구를 낮추지 않았죠. 그때 검은 대열을 가르며 강 상사가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사단장님, 밤잠을 설쳐서 기분이 안 좋으신 모양입니다. 최 소장은 강 상사의 초라한 사복 차림을 보고 콧방귀를 꼈습니다. 너는 또 뭐야? 이 난동의 주동자인가? 내 놈 직급이 뭐야? 당장 무릎 꿇지 못해. 제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단장님 서랍 속에 있는 이중 장부가 중요할 텐데요. 방금 전 지하 취조실에서 박 중사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단장님이 매달 챙기시는 특별보급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최 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련한 구렁이처럼 곧바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감히 유언비어를. 증거 있어? 증거 가져오란 말이야. 이건 명백한 하극상이자 군사 반란이다. 최 소장이 자신의 전령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5분 대기조 출동시켜. 이놈들 전원 체포해. 하지만 연병장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최 소장의 명령을 듣고 움직이는 병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미 부대의 통신망과 지휘계통은 707에 의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고 부대원들은 자신들의 지휘관이 저지른 추악한 진실을 707이 확성기로 전파하는 소리를 듣고 경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 상사는 최 소장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낮게 읊조렸습니다. 증거. 지금 707 사이버 수사팀이 사단장님 자택과 집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죠. 이 부대 오늘부로 해체된다고. 최 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강 상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저 일개 요원인 줄 알았던 남자의 눈 뒤로 거대한 국가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최 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붉게 달아오르다 못해 보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흙먼지와 피가 섞여 몰골이 말이 아닌 사복 차림의 강 상사를 손가락질하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707이고 뭐고 일개 상사 나부랭이가 어디서 감히 사단장에게 훈계질이야. 내 놈들이 지금 하는 건 명백한 군사 반란이다. 국방부에 당장 보고해서 내 놈들 목을 다 날려버릴 줄 알아. 최 소장의 고함이 연병장을 울렸지만 강 상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기기 하나를 꺼내 최 소장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실시간으로 녹취되고 있는 보안 통신기였습니다. 사단장님, 아니 최 소장. 착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저는 당신에게 훈계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마지막 경고를 하러 온 거지. 당신이 지금 여기서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다면 당신 부하들만큼은 살릴 수 있을 거다. 하지만 끝까지 발럽한다면 이 부대 이름은 오늘부로 대한민국 육군 역사에서 영구히 삭제될 거다. 강 상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 위험에 주위의 병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4060 남성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군대의 엄격한 위계 질서 속에서 상사가 소장에게 이런 말을 내뱉는다는 것은 그 뒤에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최 소장은 비웃음을 흘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연병장 구석에 집결해 있는 자신의 부대 간부들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너희들 뭐해? 저놈 당장 끌어내지 않고
저건 707 요원이 아니라 군복 훔쳐 입은 미친놈이다. 내 명령이다. 당장 사격해. 하지만 간부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707 타격대원들이 그들의 사격 자세를 봉쇄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연병장 대형 스피커를 통해 흐르는 음성 파일이 그들의 발을 묶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 지하 취조실에서 박 중사가 사단장에게 상납했던 금액과 날짜를 낱낱이 불고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이미 끝났습니다. 최 소장의 측근이었던 부관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최 소장은 이성을 잃고 강 상사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 새끼가 내가 뭔데 내 인생을 망쳐. 내가 누군 줄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기나 하냐고. 강 상사는 가볍게 최 소장의 팔을 쳐내며 거리를 벌렸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당신 뒤에 있는 포스터 아니면 정치권 인사들. 그들이 당신 같은 썩은 동아줄을 끝까지 잡고 있을 것 같나? 707이 움직였다는 건 이미 당신은 버려진 카드라는 뜻이다. 강 상사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타격대 도착 후 5분이 지났습니다. 부대 외곽은 이미 완전히 차단되었고 공중에는 블랙호크가 여전히 위협적인 엔진음을 내며 선회 중이었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부대원들에게 무장 해제를 명령해라. 불필요한 유혈 사태를 만들고 싶지 않다. 만약 단 한 발이라도 707을 향해 총구가 돌아간다면 우리는 이 부대를 적군 점령지로 간주하고 섬멸 작전을 시작할 거다. 강 상사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707은 국가 최후의 보루이자 대내외적인 위협에 즉각 대응하는 살인 병기들의 집단입니다. 그들에게 섬멸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확정된 결과였습니다. 최 소장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허리춤에 찬 권총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려는 듯한 그의 눈빛은 광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궈온 권력의 탑이 무너지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해체? 내 부대를 해체한다고? 죽어도 못해. 차라리 다 같이 죽는 거야. 최 소장이 권총을 뽑으려던 찰나 강 상사가 전광석화처럼 움직여 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우두둑 뼈가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최 소장의 비명이 연병장에 퍼졌습니다. 강 상사는 최 소장의 귀에 대고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 때문에 진짜 군인들이 욕을 먹는 거야. 10분 지났다. 이제부터는 군법이 아니라 707의 방식으로 대우해주지. 강 상사는 최 소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연병장에 모인 모든 장병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부조리한 지휘관 한 명 때문에 국가의 방패가 되어야 할 젊은 군인들이 범죄의 공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한 상황이 개탄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대 정문 너머에서 수십 대의 헌병대 차량과 함께 국방부 직할 수사단의 차량들이 라이트를 밝히며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강 상사가 던졌던 부대 해체라는 예언이 단순한 경고를 넘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병장의 공기는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얼어붙었습니다. 최 소장이 바닥을 뒹굴며 비명을 지르는 사이 부대 정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은 단순한 지원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급 대테러 부대 707 특수임무단 중에서도 가장 잔혹하고 신속하기로 소문난 블랙팀 타격대였습니다. 수십 대의 검은색 특수작전 차량이 일사불란하게 연병장을 에워싸며 서치라이트를 일제히 중앙으로 집중시켰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강렬한 백색광이 최 소장과 비리 간부들을 비추자 그들은 마치 빛에 노출된 벌레들처럼 허둥대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전원 무장 해제. 현재 시각부로 이 부대의 모든 지휘권은 특수전사령부에 귀속된다. 저항하는 자는 즉시 사살하라.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선고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헬기에서 레페를 타고 내려온 요원들이 연병장 곳곳으로 흩어지며 부대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보병 장병들은 압도적인 장비와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무장한 707 요원들의 기세에 눌려 총을 바닥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대열의 선두에 선 한 남자가 강 상사에게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전술복에 707 패치를 단 그는
이 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타격대장 김중령이었습니다. 김중령은 피투성이가 된 강상사의 몰골을 보고는 이를 세게 갈았습니다. 강상사 늦어서 미안하다. 상태는 어떤가? 강상사는 부러진 이 사이로 피를 뱉어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1분 늦으셨군요. 지형이 험해서 말이야. 하지만 덕분에 쥐새끼들 구멍은 다 막았다. 비리장부와 은닉 자금 위치는 파악됐나? 지하 취조실 서버에 백업본이 있습니다. 박 중사가 이미 실토했으니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대의 수장이신 사단장님께서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군요. 강 상사의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최 소장에게 향했습니다. 김중령은 최 소장 앞으로 걸어가 거수 경례조차 생략한 채 차가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최익현 소장, 당신을 군수물자 횡령, 직권 남용, 그리고 국가기밀요원에 대한 고문 및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이건 국방부 장관 명의의 긴급 체포영장이다. 최 소장은 영장을 보지도 못한 채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가능할 리가 없어. 내 뒤에 있는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국방부 장관, 그 사람도 내 인맥이야. 김중령은 비웃으며 최 소장의 어깨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당신 인맥? 그분들이 가장 먼저 당신을 팔아넘겼어. 707이 움직였다는 건 이미 위에서 꼬리 자르기가 끝났다는 소리다. 당신은 이제 버려진 쓰레기일 뿐이야. 그 순간 부대 외곽 창고 쪽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비리 간부 중 일부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유류 창고에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707은 이미 그 수까지 읽고 있었습니다. 작전조 어팀, 화재 진압 및 잔당 포획. B팀은 사단장 집무실 점거. 한 장의 종이도 남기지 마라. 연병장은 순식간에 실전 전장으로 변했습니다. 섬광탄이 터지고 연막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707 타격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비리 세력들을 도려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병사들은 그 장관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지휘관들이 사실은 군의 명예를 갉아먹는 기생충이었으며 오늘 밤 그들이 마주한 검은 베레모들이야말로 진짜 국가의 방패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 상사는 다시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파왔지만 그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격대원 중 한 명에게서 소총 한 자루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최 소장의 측근들이 숨어있는 지휘부 건물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대 해체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썩은 뿌리까지 다 뽑아내지. 강 상사의 뒤로 707 타격대의 검은 그림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오늘 밤 이 산속의 부대는 지도에서 사라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대 연병장을 가득 채운 백색의 서치라이트는 마치 심판의 날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거대한 조명탄 같았습니다. 707 타격대의 검은 전술 차량들이 내뿜는 중후한 엔진음은 지면을 타고 흘러 장병들의 발끝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최 소장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 거대한 기세에 눌려 헐떡거리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공범인 간부들이 굴비 엮이듯 포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연병장 중앙으로 거대한 검은 물체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육군 항공작전 사령부에서도 단 몇 대뿐이라는 특수작전용 헬기 MH-60 블랙호크였습니다. 헬기의 거대한 로터가 만들어내는 강풍에 연병장의 흙먼지가 폭풍처럼 몰아쳤고 최 소장은 눈조차 뜨지 못한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헬기의 육중한 바퀴가 지면에 닿고 엔진 회전수가 낮아지자 헬기의 측면 도어가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내린 사람은 무장을 한 요원이 아니었습니다. 정각 잡힌 정복을 입고 어깨에는 별 3개, 중장의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는 노신사였습니다. 바로 특수전 사령관이었습니다. 사령관의 등 뒤로 수십 명의 경호 요원이 늘어섰고 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걸음걸이로 강 상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던 강 상사는 사령관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몸을 세웠습니다. 부러진 갈비뼈의 통증이 비명처럼 밀려왔지만 그는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령관은 경례를 받는 대신 강 상사의 어깨를 묵직하게 짚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서 있던 요원에게 짧게 명령했습니다. 전 장병 주목. 지금부터 이 남자의 진짜 정체를 공포한다. 사령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연병장 전체를 압도하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707 요원 중 한 명이 강 상사의 앞으로 걸어 나와 그가 입고 있던 낡은 사복 점퍼를 걷어냈습니다. 점퍼 안쪽 피에 젖은 셔츠 위로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금속제 인식표와 707 특수임무단 고유의 상징이 새겨진 황금색 배지가 서치라이트 불빛에 반사되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이 남자는 707 특수임무단 소속 강철우 상사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대테러센터의 현장 지휘관이자 국방부 직할 특수공작팀의 팀장이다. 그는 지난 3개월간 우리 군 내부의 독버섯 같은 비리 조직을 추적하기 위해 스스로를 사지에 던졌다.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장병 사이에서 거대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일개 등산객인 줄 알고 무시하고 짓밟았던 남자가 사실은 자신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높은 곳에서 국가를 지키던 전설이었다는 사실에 병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최 소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707 팀장이 왜 이런 오지 부대에서? 왜 등산객 차림으로? 이건 함정이야. 나를 묻어버리려는 정치적 음모라고. 최 소장의 발악에 사령관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최 소장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음모? 최 소장, 당신이 빼돌린 유류가 어느 항구의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갔는지, 당신 부인 명의의 해외 계좌로 송금된 액수가 얼마인지 강 상사가 온몸을 던져서 다 확보했다. 이래도 음모라고 할 텐가. 사령관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 중 하나를 발로 짓밟으며 덧붙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지. 당신이 전기 충격기로 고문하라고 명령했던 이 남자는 내가 직접 선발한 내 최고의 부하이자 현직 국방부 장관의 목숨을 2번이나 구한 명의 훈장 수여 대상자다. 장관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셨더군. 자기 아들 같은 놈을 건드린 놈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군법의 최고형으로 다스리라고. 그 순간 연병장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강 상사를 폭행했던 박 중사와 하사들은 이미 넋이 나간 채 바닥에 머리를 박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국가 그 자체였다는 공포가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강 상사는 사령관의 부축을 사양하고 최 소장의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는 피 섞인 침을 최 소장의 구두 앞에 뱉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최 소장, 당신은 아까 나한테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냐고 물었지? 이제 대답해주지. 내 뒤에는 대한민국 국방부와 707, 그리고 당신이 배신한 이 나라 국민들이 있다. 당신은 이제 군인이 아니다. 그저 비겁한 범죄자일 뿐이지. 강 상사의 일침에 최 소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단장의 위엄을 찾을 수 없는 가련한 죄인의 모습으로 바닥을 기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사령관님. 제가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강 팀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하지만 강 상사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령관의 서슬퍼런 명령이 연병장에 떨어졌습니다. 헌병대, 뭐하고 있나? 저 추악한 쓰레기들의 계급장을 떼어내고 즉시 군 교도소로 압송하라. 그리고 오늘부로 이 부대의 모든 부대기는 하강한다. 육군 본부의 명령에 따라 JXX 보병사단은 이 시각부로 부대 해체 수순에 돌입한다. 수천 명의 장병 앞에서 사단장과 간부들의 계급장이 거칠게 뜯겨나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너희들이 빼돌린 군수물자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최전방 장병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살인 행위다. 강 상사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연병장을 울렸습니다. 그는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박 중사 앞에 섰습니다. 박 중사는 조금 전까지 전기 충격기를 휘두르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흙바닥에 코를 박은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강 상사는 바닥에 떨어져 짓밟혀 있던 자신의 707 인식표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박 중사, 내 놈이 관리하던 그 보급 창고. 거기서 나온 유통기한 지난 전투 식량과 구멍난 방탄복들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모를 줄 알았나? 너희는 돈 몇 푼에 전우들의 목숨을 팔아넘겼어. 그 대가가 얼마나 처참할지 이제부터 똑똑히 지켜봐라. 강 상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수사관들이 박 중사의 관사에서 압수한 비밀금고와 이중 장부들을 연병장 중앙으로 가져왔습니다. 장부에는 최 소장에게 상납한 액수뿐만 아니라 지역 토착 세력과 결탁하여 군용 부지를 불법으로 대여해준 정황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사단장이 확성기를 통해 그 내용을 하나씩 낭독하자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혹한기 훈련 때 먹었던 부실한 식단, 노후화된 장비 때문에 고생했던 그 모든 이유가 바로 눈앞에 있는 지휘관들의 탐욕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병사들의 눈에는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사단장 최익현, 중사 박만수 외 12명. 너희는 군형법상 반란 및 이적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무기징역은 물론이고 너희 가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될 것이며 군인 연금 역시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다. 너희는 오늘부로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수사단장의 선고가 떨어지자 최 소장은 정신이 나간 듯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권력과 재력이 단 하룻밤 만에, 그것도 자신이 우습게 보았던 일개 707요원에 의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야. 이럴 순 없어. 내 아들은 어떡하고 내 마누라는 어떡하란 말이야. 사령관님, 제발 재산만은 남겨주십시오. 최 소장의 비굴한 절규에 특전사령관은 고개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대신 사령관은 연병장에 도열해 있는 병사들을 향해 경례를 올렸습니다. 장병 여러분, 지휘관의 부패를 막지 못한 상급부대의 책임자로서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이런 쓰레기들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오늘부로 이 부대를 완전히 해체하고 전원을 새로운 부대로 재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썩은 살점은 잘라냈으니 이제 여러분은 진짜 군인의 길을 가십시오. 강 상사는 연병장을 빠져나가는 호송차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사단장님이라 불리며 위세를 떨쳤던 최 소장은 이제 수의를 입은 범죄자에 불과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후회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707의 복수는 단순히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완벽한 파멸이었습니다. 강 상사는 피 묻은 손을 씻지도 않은 채 사령관이 내미는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시원한 물처럼 그의 마음속에 맺혀있던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어둠 속에서 국가를 위협하는 무리를 찾아내야 하는 707의 숙명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말입니다. 새벽 공기가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연병장을 차갑게 식히고 있었습니다. 요란했던 헬기의 굉음과 서치라이트의 눈부신 빛이 잦아든 자리에는 이제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남기고 떠난 자들의 흔적과 남겨진 자들의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강 상사는 부축을 거절한 채 홀로 연병장 한가운데 섰습니다.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고 감각이 없던 옆구리에서는 다시 둔탁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흐트러짐 없이 부대 정면에 걸린 부대기를 바라보았습니다. 707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보낸 지난 3개월간의 고독한 사투가 비로소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장병이 도열한 가운데 국기계양대 앞에 선 헌병대원이 엄숙한 표정으로 밧줄을 잡았습니다. 특전사령관의 구령이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JXX 보병사단 부대기 하강. 군악대의 처연한 나팔 소리가 새벽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한때 이 지역의 수호자임을 상징했던 부대기가 서서히 내려왔습니다. 비리 지휘관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 치켜세웠던 그 깃발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부대 해체라는 생경한 광경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대 명칭의 소멸이 아니라 군 내부에 깊게 뿌리 박혔던 부패의 사슬이 끊어지는 의식이었습니다.
강상사는 내려온 부대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군인은 계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명예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권력의 눈이 먼 자들은 끝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707의 요원을 만만하게 보고 몽둥이를 휘둘렀을 때 그들이 건드린 것은 일개 상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인의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었습니다. 사령관이 강 상사의 곁으로 다가와 낡은 점퍼 대신 자신의 야전 상의를 벗어 그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강 상사, 이제 임무 끝이다. 병원으로 가서 몸부터 추슬러라. 자네가 지켜낸 건 이 부대만이 아니야. 우리 군 전체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낸 거다. 강 상사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령관님,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707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결과로만 말할 뿐이니까요. 다만 오늘 이 일을 목격한 저 젊은 병사들이 군대를 불신하지 않고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가슴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 상사의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 사이로 전해지는 온기는 썩어빠진 비리 간부들이 결코 알 수 없었던 뜨거운 전우회였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장병 중 하나가 작은 소리로 시작한 경례가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들을 지켜준, 그리고 부조리를 박살낸 그 위대한 상사를 향해 진심을 담아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강 상사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가장 절도 있는 자세로 마지막 경례를 돌려주었습니다. 잠시 후 707 타격대원들이 탑승한 검은색 전술 차량들이 하나둘 부대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강 상사 역시 사령관의 전용차에 오르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부대 정문 현판이 떼어지고 그 자리에는 국방부 임시관리구역이라는 팻말이 붙었습니다. 부대는 해체되었고 비리자들은 파멸했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진정한 군인의 정신은 다시 싹트고 있었습니다. 강 상사는 주머니 속에서 707 인식표를 꺼내 꽉 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 빛나는 존재, 평화로울 때 잊혀지지만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몸을 던지는 707의 숙명. 그는 이제 다시 그 이름 없는 영웅의 삶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멀어지는 부대를 뒤로하고 강 상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귓가에 조폭들의 비웃음 대신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많은 진짜 군인들의 늠름한 발걸음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707은 참지 않습니다. 그리고 707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명예를 더럽힌 자에게는 지옥보다 더한 파멸을, 나라를 지키는 자에게는 끝없는 자부심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최강 707 특수임무단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